안녕하세요. 2주일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즐겁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신의 상냥한 일주일이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강이었죠. 4강에서는 이미지 요법을 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병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 속에서 자신을 알아차림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나요? 이번 시간에는 5강이에요. 스트레스와 병의 은혜,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7가지의 건전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와 병의 은혜, 즉 병에 걸리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병에 걸리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지금 받고 계신가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이먼 선생님이 수많은 암 환자를 보신 거예요. 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봤는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많은 암 환자들이 정확히 스트레스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뭔지 이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암을 진단받은 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림할 수가 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그냥 잠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구별이 알아차림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스트레스와 매우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와 의학적인 이런 연구에 의해서 이제는 다 명확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생기는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과 스트레스의 유발 원인이 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암은 나한테 왔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요, 일단 스트레스를 담고 있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암이 유발 원인이기도 하죠. 그 스트레스의 유발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표 하나 나눠드렸죠? 그 표가 바로 홈조의 스트레스 표다.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어떤 패턴으로 스트레스에 빠져드는지를 관찰하는 이런 표예요. 스트레스를 알아차림하는데 상당히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홈즈의 스트레스 표를 보시면 점수가 쭉 먹여져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100점짜리 표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의 죽음. 이것이 기준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가 표가 있잖아요. 이혼. 이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그 다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73점으로 먹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부의 별거라든가 감옥에 간다든가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또 주변에서 있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 큰 다침, 상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 수치가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병이 있을 때 우리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잠재의식 속에서는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좀 높아요. 50점으로 기록되어 있죠. 기타 이제 뭐 해고라든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가 할 때,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화해를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화해를 했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좀 뒤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스트레스 표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에 이 스트레스 합상 점수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점을 넘은 경우는 뭐 암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의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점수 높은 사람이 반드시 병에 걸린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표를 보면서 자신의 스트레스의 어떤 패턴, 스트레스의 어떤 지수를 알아차림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건 유발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암의 근본이 되는 유발 원인, 마음의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암의 원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쑥 올라간다. 또 암 환자는 4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늘 거치레를 하는 성향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늘 거치레를 하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불안한 기분, 분노하는 그런 기분, 이런 기분에 쉽게 빠지는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죠. 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본인이 그런 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이제 4번째예요.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릴렉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자신의 감정 표출구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4가지 공통점이 암 환자의 마음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암 환자가 이런 긴장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더라. 알아차림이 약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종양심리학자들이 300년 동안 밝혀낸 거라고 그랬죠. 통계를 내보니까 이 함정, 이 토체보도 다 걸려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유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7가지 유발원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혹시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 분들은 이 7가지 유발 원인이 결국은 또 병을 만드는 이런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누구죠? 부인이나 남편 혹은 중요한 파트너와의 이 관계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만 많이 만나는 사람, 아이,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 자매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유발 원인이다 라고 또 표현한 사람들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였어요. 물론 남편보다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표현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했어요. 하여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일을 들 수 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말 많은 양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어떤 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관계하고 관계돼요.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관계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네 번째로 많이 든 것이 경제 상황 때문이에요. 경제 상황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신을 돌보는 서포터에 관한 거예요. 내가 질병이 큰 병이 왔는데 자신을 돌봐주는 서포터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도와주는데, 옆에서 도와주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했을 때 서포터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원치 않는 도움을 얻게 되었을 때라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원치 않는 도움을 얻었을 때. 이건 어떤 거죠? 나는 채식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막 채식하라고 막 채식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막 이렇게 서포터를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병 때문에, 그리고 노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유방암을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절제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모습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거치레를 하는 이런 경향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변호하려는 그런 경향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마지막 제일 많이 또 들었던 것은 배신의 책무입니다. 친구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 또 가까운 사람이죠. 남편 아니면 부인의 어떤 배신의 그런 것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일곱 번째로 많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기본으로 해서 스키마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근본이 뭔지, 스트레스의 근본이 뭔지, 우리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7가지 유발 원인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종양심리학자들은 놀랍게도 지금 일어난 일 그 자체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일 그 사건보다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스키마, 삶의 덫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에 스트레스가 생긴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바꿔야 되고 동료를 바꿔야 되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몫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난 일 때문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나요? 근본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삶의 덫에 그냥 또 빠져들 거예요. 스키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스키마, 내 삶의 덫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학은 철저하게 주체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운명같이 이것은 너 하나의 전생에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답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감정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스키마 때문에 이게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 7가지가 있다. 이 7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병의 성장과 재발이랑 낫지 않게 만드는 이 7가지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공부할까요? 이 7가지. 첫 번째, 공포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은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뭐 때문이가 아니라 특히 암 때문이랄까 병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절망감이었어요. 세 번째는 불안이었고, 네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고, 다섯 번째는 자책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오는 순서를 얘기했는데 이 순서도 임상을 통해서 암 환자들이 호소한 것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가 죄책의 감정, 일곱 번째는 배신의 감정, 그 다음에 기타로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외로움 같은 이런 감정이 결국은 암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결국 이 병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의한 이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체에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본성이 우리 몸 안에 하나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지 마.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살아. 뭐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병이라고 하는 신체 증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메커니즘이다. 우리 인체에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 기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은 일어난 일, 사건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스키마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유발시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 알았어요. 스트레스, 암을 유발하는 원인도 다 알았어요. 이제 네 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긴장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았죠. 암을 성장시키는 7가지의 부정적인 감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암을 유발시키고 낫지 않게 만드는 7가지 유발 원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유발 원인도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았으니까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것은 불건전한 어떤 이런 사고, 이걸 우리가 불건전 사고라고 얘기해요. 불건전인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7가지의 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7가지의 부정적 감정을 7가지의 건전 사고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치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 7 이상, 0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10이 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어해요. 죽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감정이라든가 막 불안함,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10이에요. 그런데 부정적 감정이 7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7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의 기준은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 생각 때문에 힘들고 또 친구를 만날 때도 힘들고 또 잠을 자려고 해도 막 이 생각 때문에 또 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밥을 먹는데도 막 또 생각이 나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도가 바로 7이라는 수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나한테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7 이상이 되면은 일단 해결책은 알아차림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수용하는 마음 자세예요.
이거 아이고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의 원인인데 암의 이것도 막 성장의 원인인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건전한 사고로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것이 이제 해결책의 가장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빌리프 워크라고 합니다. 자기의 알아차림하고 바꾸는 작업, 이 작업을 우리는 빌리프 워크라고 할 건데요. 이제 6강에서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내 병의 원인이 또 스트레스 때문에 되고 또 성장의 원인도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거고 7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경우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이미지로 상상해서 그려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미지 유도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울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7 이상인 경우는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7 이하인 경우, 7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차림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